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삼조각사 이지원입니다. 먼저 번 시간에 블로그 SNS 카테고리 찾는 정석적인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런 방법을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를 만든다는 게 꾸준하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실질적으로 자꾸 뭔가 나한테 들어와야 인풋이 생겨야 자꾸 아웃풋이 생기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컨텐츠를 꾸준하게 만들려면 내가 인풋,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솔직한 얘기로 먹기 싫은 거 아무리 가끔은 먹겠죠. 먹기 싫은 거 아무리 먹으라 그래 먹어요?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뭐 자주 있으면 자주 이렇게 먹게 되니까 그러한 인풋이 있어야 반드시 아웃풋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카테고리 주제나 내가 블로그에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정해서 쓸 주제를, 소재를, 글감 소재를 찾는 경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을 꼭 이해하시고 그래야 꾸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라고 강조를 한 건 아무리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뭐 때문에 해요? 돈 때문에 하죠. 돈 때문에. 수익화가 돼야 돼. 크던 작던 수익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잘하는 걸 한번 적어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이 교묘하게 맞거나 아니면 두 가지 부분을 병행을 하거나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좀 억지로 쓰고 글감을 만들어서 좋아하는 것들이 그 밑에서 이렇게 바탕이 되고 이런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 게 아닌가 제가 해보니까 가장 이상적인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애써서 써보시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론상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까 되도록이면 많이 나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야기하지만 브레인스톰이랑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됐든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방법들.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냥은 안 되고 자꾸 많이 써보세요. 그래서 꼭 하루라는 시간을 갖지 마시고 길게 써보신 다음에 블로그라든지 나머지 이제 할 거 준비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다른 공부를 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뭐 제 영상을 보셔도 좋고 다른 영상을 보시면서 막 이렇게 아이디어가 뿅 떠오를 때 얼른 또 적어보고 대신에 생각은 거기에 아까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 생각 두 가지는 잊지 말고 방향은 있어야 되니까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으시고 계속 적어보세요. 그러면 미처 여러분이 몰랐던 부분, 여러분이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게 동력이 돼서 물론 나중엔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동력이 돼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정확한 해답이 될 거예요. 그것과 함께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이제 알려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볼게요. 네, 지금 이제 보이시는 부분인데, 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제 생각이 이제 뭐 저는 뭐 연습이 됐다고 치더라도 이게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좀 할 수 있는 방법. 저는 이 방법을 꼭 디지털 제가 쓰는 도구를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것, 요게 뭐냐면 저는 이제 심플마인드 프로라고 하는 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걸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뭐 사용을 합니다. 뭐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블로그 카테고리 이렇게 하면서 뭐 이제 내가 잘하는 것 그러면서 저는 뭐 이렇게 따지면 나는 외식업을 잘해. 뭐 그죠? 그래서 또 뭐 강의 내가 하고 싶은 것 뭐 강의 이렇게 또 적어요. 그다음에 또 뭐 체험단 맛집 나 이런 걸 하고 싶어. 나 이런 거 잘해. 마케팅도 잘하고 이렇게 적어요. 또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또 파생되는 거 뭐 강의에서 뭐 블로그 강의 또 인스타그램 강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들을 계속 펼쳐나가기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아까 이렇게 하나 이제 파생됐던 것들 중에 뭐 이제 아까 컨트롤 X 이렇게 눌러서 뭐 다른 곳에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뗐다 붙였다 이제 막 이러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거를 보통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걸 마인드맵이라고 그래요. 마인드맵. 그래서 마인드맵. 그러니까 이게 이 생각을 막 만들어내는 도구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써보고 사용을 해보니까 각자 이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직관적이잖아요. 이렇게 어떤 도형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게 그러면 없었던 생각, 내가 놓쳤던 생각까지도 생각이 나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시는 방법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 지금 이제 요거죠, 요거. 지금 이제 오른쪽에 지금 보시는 요 프로그램은 워크플로이라고 해서,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마인드 트리라고 해요. 마인드 트리.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블로그 카테고리 치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한으로 들어가죠. 노드가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뭐 쉽게 얘기하면 외식어, 강의, 체험단, 마케팅, 이제 뭐 이런 거 등등 이렇게 써요. 또 여기에서도 또 아까 또 들어가죠. 또 외식업에서 뭐 뷔페, 뭐 일식집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식집을 마케팅에 갖다가 꽂아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사용들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보통 마인드 트리라고 하고 이건 워크플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는 프로그램은 보통 이런 목차를 잡을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책 목차 같은 걸 잡을 때 흔하게 사용을 하거든요. 이 마인드 트리. 그래서 마인드맵 같은 경우나 마인드 트리 같은 경우를 이용을 해서 이 생각을 조금 확장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시는 게 이제 뭐 만다라트라고 하는 거죠. 만다라트.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건데 저번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서 한번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공유도 이것도 해드린 것 같은데 요 이제 만다라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요. 이제 까먹었네. 그 야구 선수 일본 야구 선수가 이 방법으로다가 자기 개발을 많이 하고 연습을 해서 지금 뭐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뭐 박찬호라고 하는 선수보다 더 유명한데 그분이 많이 사용했다고 해서 뭐 그 이전에 없었던 건 아닌데 굉장히 유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만다라트라고 하는 거고 이제 가운데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수익화 그러면 이렇게 옆에 8가지의 칸에 수익화와 관련돼 있는 생각들을 적고 이것들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만다라트. 요게 하나하나 있던 게, 요게 1번이면, 요게 이제 1번이 다시 가서 또 이렇게 퍼져나가고, 이렇게 퍼져나가고, 또 이제 여기에서 요게 1-1이면 또 퍼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쭉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만다라트라고 그래요. 만다라트.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지금 방금 보여드린 세 가지, 아까 얘기한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인드 트리, 그 다음에 만다라트라고 하는 요 세 가지도 거의 아마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주변에서 이런 어떤 생각들에 관한 것, 자기 관리에 관한 것, 뭐 이런 것들, 뭐 카테고리를 찾아야 되고, 내가 뭘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하는 것들은 보통 이렇게 만다라트, 마인드맵, 뭐 이렇게 세 개. 그래서 저도 자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뭐 물론 업무 일지 같은 걸 쓰다가 뭐 생각이 조금 안 난다거나 무언가 정리를 해야 된다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된다거나 막 이러면 저런 것들을 그려요. 그러니까 뭐 용도는 다 달라요.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건 그냥 없던 생각 하나를 막 그냥 자유롭게 막 펼쳐나가는 데는 좋아요. 마찬가지로 만다라트도 비슷한데 만다라트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생각이 없었던 거를 막 생각을 만들어가지고 막 키우는, 막 이제 막 쉽게 하면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는 이런 것들은 마인드맵을 주로 사용을 하고, 만다라트는 오히려 기존에 그렇게 산만했던 것을, 그러니까 용도를 대부분 착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를 찾아가지고 8개를 늘리고 8개를 늘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마인드맵을 통해서, 아니 마인드맵이나 마인드 트리라는 걸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쭉 적었잖아요. 2개를 쭉 적어 있던 것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떻게 하느냐면 막 적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인드맵하고 마인드 트리를 사용해서 그냥 어떻게 됐든 뭐 그냥 수기로 해도 되는데 디지털에서는 막 적어요. 그다음에 생각나는 대로 딱 기록을 하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끄집어냈던 생각을 만다라트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만다라트는 하나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그거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한계가 있는데
여러분이 한 3,000개를 적었든 아니면 한 300개를 적었든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관심이 있고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라고 해도 물론 잘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되냐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추린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면서 하나로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사실은 만다라트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만다라트는 이 지금 수익화라는 거를 통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 생각을 뻗쳐나가는 도구가 아니더라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써보니까 그런 용도보다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으냐면 아까 이야기한 생각을 쭉 적었죠. 나열을 해서. 쭉 적었던 생각들을 추리세요. 이렇게. 추려서 어떻게 됐냐면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요렇게 추리고 요렇게 추리고 요렇게 추려서 목표를 딱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요게 이제 하나의 모양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심플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딱 도식화돼서 내 생각에 딱 잡히는 이런 용도로 쓰시면 가장 좋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마인드맵이나 마인드 트리, 그 다음에 만다라트라고 하는 이런 생각 정리 도구, 생각 관리 도구, 계획 도구, 마인드를 만들어내는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블로그, 그 다음에 어떤 SNS의 카테고리,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나중에 다른 좋은 질문이나 여러분에게 좋은 내가 깨달음 인사이트가 있으면 다시 영상 켜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